네,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정말 이제 은행권에 대한 불안감이 매일매일 두더지 잡기처럼 여기저기에서 하나씩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간밤에는 큰 리스크까지는 아니었는데 심리 부분을 좀 억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상원 청문회가 있었는데 메인 주제가 그겁니다. 금융 시스템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타가 예비돼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3명의 책임자가 출석을 했습니다. 연준 부의장, 연방예금보험공사 기금 회장, 재무부 차관. 그 연준 부의장 마이클 바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고 있는 게 금융 감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금융 시스템에 문제는 없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 각 개별 은행이 잘못 운영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담당하고 있는 내용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또 이제 큰 질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금리 인상이 지금 은행권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잘 버티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에 개별 은행들이 운영을 잘 못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3명의 발언 중에서 합치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은행에 앞으로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는 사실 SVB 사태 터졌을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지금 은행권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금융당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에 맞닿아 있는 규제를 높이는 걸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속해서 시장 전체의 투자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논리가 굉장히 많았고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검찰이 5개 은행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은행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미 증시 내에서 은행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이제 파산하는 기업이 없구나 하면서 안도감으로 거의 대부분 상승세를 시현했었거든요.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막판에는 그래도 낙폭은 좀 줄이긴 했으나 그래도 마이너스권 대부분 종목들이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JP모건이나 시티그룹 같이 그래도 자본이 탄탄한 몇몇 기업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또 금리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죠. 국채금리 특히 이제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2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튀었습니다. 4%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부담입니다. 이 규제를 강화하면 앞으로 금리가 더 위쪽으로 열려 있다는 가능성 쪽으로 해석이 됐고요. 그에 대한 압박 당연히 나스닥 지수의 압박으로 연결이 되겠죠.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막판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0.45%의 추가 하락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도 0.1% 넘는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섹터별 흐름 보겠습니다.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테크 기업들이 쭉 밀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장 기업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직격탄을 좀 맞은 모습입니다. 은행권도 상승을 하지는 못했고 대부분 그래도 이제 약세 흐름을 보인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헬스케어 섹터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명한 상승불이 이쪽에 한 곳에 모아져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섹터인데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을 추가 매수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쪽은 앞으로 유가가 강세 흐름에 베팅한다기보다는 배당을 노리고 아마 추가 매수를 한 걸 텐데요. 그런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밤 국제 유가는 상승을 했는데 크루드 원유 수출 차질 우려 등이 좀 발목을 잡을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를 제외하면 그 알리바바라는 특징주가 좀 눈에 많이 띕니다. 이제 어제 전해진 소식인데 6개 개별 사업을 분할할 거라고 하면서 기대감으로 확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좀 좋지는 않았고요. 빅테크, 메타버스, 특히 AI 테마가 같이 약세를 보였는데 디즈니가 지금 계속 이제 감축을 하고 있죠. 인력도 감축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사업부도 폐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성장 산업이지만 지금 당장 돈 없는 기업은 먼저 이 사업부터 줄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같이 약세를 흐름을 보였던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메모리 반도체의 풍향계인 마이크론 실적이
미국 장 마치고 나서 예정대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더 발표를 빨리 하는 마이크론의 실적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은 편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13년 만에 최악의 다운턴을 수치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매출도 주당 순이익도 모두 예상보다 좋지 못했고 이익률 자체도 많이 마이너스 폭이 깊어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실적도 만만치 않을 걸이라는 걸 가이던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하향 조정이 주르륵 다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실적 안 좋다는 거 사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다음 분기도 안 좋을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컨퍼런스 콜 때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재고가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 분기가 이어질수록 회복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메모리의 키워드는 감산 사이클, 그에 따른 회복 여부, 실적 바닥론입니다.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멘트가 이제 나온 거고요. 감산한다 그렇고 KPX 그 설비 투자 줄인다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말 정도 되면 혹은 내년 정도가 되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남아 있는 거고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멘트가 눈에 띄었는데 AI 돌풍에 지금 데이터 센터용 칩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부분. 전통적인 PC, 폰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는 줄어들지만 AI 쪽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등을 통해서 수요가 반도체가 같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한 2주 내내 담장사에서는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라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먼저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1월부터 사실 엔비디아에 주목을 하면서 후순위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한번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1월부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반도체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군요. 제가 지금 정리하고 들어온 건데 첫 번째는 AI가 되겠죠. 그 AI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TSMC를 통해서 이미 가동률 상승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과거에 쭉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AI라고 하면 사실은 시스템 운용 쪽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약간 취약합니다. 생성형 AI 분야 주요국 상위 1% 특허수인데 중국과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한국이 저 아래에 위치해 있고 격차가 크죠. 결국에는 우리는 제조 기반의 산업 강국이기 때문에 그 후순위로 볼 수 있는 반도체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쭉 그 논리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 지원을 반도체 쪽에 맞추고 있다라는 부분을 3월 16일에 말씀을 드렸죠. 6대 핵심 산업에 550조 민간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에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 340조 원입니다. 참고로 디스플레이가 한 세 번째 정도가 되는데 62조 원이죠.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로 시스템 반도체 허리에 해당되는 디자인하우스, 국내 코아시아나 AD 테크놀로지 등등 몇몇 기업을 체크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던 게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조성이었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삼성도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키워드는 하나죠.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리쇼어링이라는 부분에서는 미국에 사실은 공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장비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세제 혜택 등의 정부 지원 K칩스법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공장도 지어져야 할 텐데 그 일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비, 소재, 부품이 같이 따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마이크론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메모리 업황의 바닥론이 슬슬 불이 지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쭉 한번 연결고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 시세가 나왔던 건 크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사실 이제 당잠사 쪽에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개장 중계하면서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세 가지 근거가 있었죠. 일본 디스플레이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JOLED 파산 소식으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이 그만큼 더 강력하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줬었고요.
중국의 BOE라는 디스플레이 업체가 원래 아이폰 14 쪽에 이 납품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수율 문제의 차질이 발견이 되면서 이게 계약 실패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이제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서 대체로 삼성이나 LG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 논리도 한켠에는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단독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로 이제 언급을 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어제 장중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엮이면서 상승세를 시현했죠. 상한가가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정규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는 참 엔지니어링 정도의 상승세만 잡혔습니다. 이제 투자의 규모, 이 파이 자체의 이 크기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같이 나눠서 보셔야겠고요. 국내 어제 시간 외거래에서 상한가로 직행한 종목들이 다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때 이제 보도됐었던 내용들 아래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3월 16일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용인에 300조 원 들여서 클러스터 만들다고 이 공표를 했었죠. 이게 이제 결국 글로벌 리쇼어링 현상을 재확인한 거로 소재 부품 장비의 기회 요인이라고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후공정이 단일화, 되게 단순화되어 있지만 시스템은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더 많은 후공정의 그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공정 외주 업체, 오사트 업체라는 부분에 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는데 그 내용들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시면 탑10 기업에 우리나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대만과 중국이 꽉 잡고 있죠. 특히 대만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5개 기업이 대만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TSMC 한 기업이 대만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면 TSMC의 생태계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다른 기업들, 반도체와 맞닿아 있는 중소형 반도체 생태계가 대만은 굉장히 잘 꾸려져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반도체 사업을 필수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라고 일컬어지니까요. 보시면 이런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TSMC를 따라가는 전략 삼성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반도체에 박차를 가하고 파운드리 쪽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생태계가 같이 확산이 될 것인가가 한 가지의 관점 포인트입니다. 어제 이제 보여드린 내용인데 삼성이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시스템 반도체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 순위에서 10위권 밑으로 더 내려가시면 한 12, 13위 정도가 되면 SFA 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등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이미 삼성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한 발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쭉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해당되는 종합반도체 IDM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칩리스와 팹리스가 여기에 해당이 됐는데 칩리스 같은 경우에는 IP 계속 팔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죠.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TSMC, 엔비디아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서 설계를 해서 TSMC 같은 파운드리에 넘겨주면 그 설계도를 받아서 웨이퍼를 만들고 패키징 테스트를 해서 이쪽에 납품을 하면 다시 이쪽에서 판매 유통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파운드리, 대만의 TSMC는 이 과정에서 패키징과 테스트를 외주 업체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외주 업체 오사트라는 건데요. 결국에 이 만들어진 웨이퍼를 받아서 잘 포장하고 검사를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하는 기술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야 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미세 공정을 통해서 성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미세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패키징, 포장을 하는 기술력도 따라서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반도체 오사트 시가총액 순으로 쭉 배열을 해봤는데요. 사실 SFA 반도체 시가총액이 국내에서는 가장 큽니다. 그런데 매출과 이익단을 보시면 하나마이크론이 조금 더 높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하실 때는 PER 많이 보실 텐데요. PER까지 같이 기입이 돼 있으니까요. 한번 쭉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상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삼성중공업 커버리지 개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 9,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전일 종가가 5,50원이거든요. 앞으로 실적이 더 많이 좋아질 것이다.
뭐 요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종 커버리지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많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27일 종가이기 때문에 이보다 대부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이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